살면서 가장 비참해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냈을 때도 아니고 직장에서 크게 깨졌을 때도 아니며 아끼던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도 아닙니다. 바로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 나를 가장 잘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내 진심이 철저히 계산되고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서늘한 찰나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과 인연을 맺고 살아갑니다. 어릴 때는 주변에 친구가 많으면 성공한 인생인 줄 알았고, 나이가 들어서는 넓은 인맥이 곧 나의 든든한 자산이자 위기에서 나를 구해줄 능력이라고 굳게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러던가요? 가슴에 손을 얹고 가만히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서 나를 가장 아프게 하고 나를 뜬 눈으로 밤새우게 하며 내 영혼을 밑바닥까지 갉아먹었던 존재는 언제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내가 내 곁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해주는 존재를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꼬리를 흔들며 달려와 내 품에 안기면 작은 강아지 한 마리에 그 투명하고 맑은 눈동자를 가만히 들여다본 적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에 뼛속 깊이 공감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00년 전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워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사교성이란 결국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공허함을 견디지 못해서 억지로 서로의 곁에 모이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입니다. 참으로 뼈를 때리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왜 사람을 만납니까? 정말 그 사람이 좋아서입니까? 아니면 혼자 있는 나 자신이 너무 불안하고 초라해 보일까봐 두려워서입니까? 쇼펜하워는 이미 200년 전에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모이는 이유는 진심 어린 사랑이나 우정 때문이 아니라 혼자라는 상태가 주는 견딜 수 없는 적막함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본능적인 몸부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로 만나고 싶지도 않은 사람과 억지로 밥을 먹고 별로 재미있지도 않은 이야기에 박장대소를 하며 별로 가고 싶지도 않은 모임에 의무감으로 얼굴을 내밀고는 돌아오는 길에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내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어울리기 위해 참으로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모하며 살아갑니다. 문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는 얼굴에 무거운 가면을 써야 합니다. 속으로는 전혀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야 하고 마음에도 없는 칭찬을 건네며 분위기를 맞춰야 합니다. 누군가와 조금 더 가까워지기 위해 다른 사람의 험담을 안주삼아 떠들며 얄팍한 유대감을 쌓아 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달콤하고 은밀한 뒷담화의 끝에 남는 것은 결국 지독한 의심과 공허함 뿐입니다. 오늘 나와 함께 웃으며 저 사람을 욕하던 이 친절한 친구가 내일은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나를 도마 위에 올리고 난도질하지 않을까 하는 서늘한 불안감이 목덜미를 잡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굳게 약속했던 지인들과의 모임이 당일에 갑자기 취소되었을 때 겉으로는 아쉬운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남몰래 환호성을 질러본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걸까요?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피곤한 감정, 노동이자 엄청난 스트레스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워는 이 감정을 고슴도치의 딜레마라는 아주 절묘한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체온을 나누려고 바짝 모여듭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붙으면 서로의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파서 떨어지면 이번에는 혼자서 추위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다시 모이면 또 찔리고 떨어지면 또 춥고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반복하다가 마침내 서로 찔리지도 않고 얼어 죽지도 않을 만큼의 적당한 거리를 찾아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이 적당한 거리를 찾아 헤매며 살아갑니다. 너무 가까우면 상처를 주고받고 너무 멀면 외로워서 미칠 것 같고 그 사이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 완벽한 지점은 영원히 찾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거슴도치의 딜레마에서 가장 핵심적인 전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에게 가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존심이라는 가시, 열등감이라는 가시, 질투심이라는 가시, 소유욕이라는 가시. 이 뾰족한 가시들이 온몸을 뒤덮고 있으니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다가가도 서로를 찔러 피를 내게 됩니다. 내가 진심으로 걱정해서 한 말이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상대방이 순수하게 도와주려 하는 행동이 나의 열등감을 자극합니다. 이런 일이 수십 번, 수백 번 반복되면 결국 사람은 지칩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시간이 쌓이면 서로의 가시자국이 엉킨 흉터로 남게 되고 그 흉터가 새로운 만남을 두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개에게는 이 가시가 없습니다. 개는 자존심 때문에 토라지지 않습니다. 열등감 때문에 상대를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질투심 때문에 교묘한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소유욕 때문에 상대를 올가매지 않습니다. 개에게는 오직 당신이라는 존재와 함께 있고 싶다는 순수한 열망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래서 개와 사람 사이에는 고슴도치의 딜레마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까이 붙어도 찔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래 함께해도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쇼펜하워가 그토록 절망적으로 묘사한 인간관계의 근본적 한계가 동물 앞에서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이런 피로감은 사회생활을 치열하게 하는 특정 연령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자식들이 상처받을까봐 밤잠을 설치며 불안해하는 부모님 세대도 늘 자기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챙기며 평생 무거운 짐을 양보하고 짊어져온 맏딸과 맏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가장 가깝다고 믿었던 가족과 친척 사이에서조차 은연중에 서로의 성공과 실패를 비교하고 계산하는 얽히고 설킨 관계 속에서 모두가 말없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랜 세월을 살아온 어르신들은 이 피로감의 무게를 뼈저리게 아실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을 믿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친구가 하는 말을 의심하지 않았고 형제끼리는 피가 통하니 설마 나를 해치겠냐고 믿었으며 직장 동료는 같은 배를 탄 전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믿음이 하나둘씩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수십 년 알고 지낸 친구가 돈 문제 앞에서 돌변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피를 나눈 형제가 부모님의 재산 앞에서 서로 으르렁거리는 참담한 광경을 지켜보며 평생을 바쳐 헌신한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짐싸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 인간에 대한 신뢰는 산산이 부서집니다. 그리고 그 파편들은 가슴 깊은 곳에 박혀 평생 쓰린 통증으로 남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삶이란 결국 고통과 권태 사이로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고 말입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는 고통스럽고 그것을 손에 넣고 나면 곧 지루해지며 또 다른 것을 갈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정확히 이 법칙을 따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처음에는 설레고 기대에 부풀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관계가 주는 기쁨은 점점 빛을 잃고 대신 상대방의 단점과 불편함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관계를 찾아 나서고 그 관계도 결국 같은 과정을 반복합니다. 우리는 평생 이 시대추 위에서 좌우로 흔들리며 한 번도 진정한 평온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도록 만들어진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이것은 굳이 도덕적으로 비난할 일이 아니라 그저 거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렇게 프로그래밍된 씁쓸하고도 당연한 생물학적 본성일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맹목적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갈망하며 자기 자신을 보존하려는 거대하고 맹목적인 힘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맹목적 의지는 도덕도 모르고 양심도 모르며 오직 자기 자신의 생존과 이익만을 향해 돌진하는 눈먼 괴물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그토록 깊게 상처받는 이유는 그 사람이 태생적으로 특별히 악마 같아서가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원래 무언가를 끊임없이 저울질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를 본능적으로 계산하는 기질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의 표현을 빌리자면 인간은 누구나 이 맹목적 의지의 노예로 태어나는 것이며 아무리 고결하고 선량한 사람이라도 극한의 상황에서는 자기 보존 본능이 타인에 대한 배려를 짓밟고 올라서게 됩니다. 하지만 개는 완전히 다릅니다. 개는 나에게서 얻어낼 이익을 계산할 지능조차 없습니다. 당신이 오늘 직장에서 얼마나 뼈아픈 실수를 저질렀는지, 당신의 지갑에 돈이 얼마나 초라하게 남아있는지, 당신이 남들에게 얼마나 무시당하고 조롱받았는지, 개는 그런 세상의 잣대에 단 한 줌의 관심도 없습니다. 당신이 무거운 어깨를 이끌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당신이 마치 세상을 구한 위대한 영웅이라도 되는 것처럼
온몸이 부서져라 꼬리를 흔들며 반겨줍니다. 인간은 내가 상대방에게 시간과 돈을 투자한 만큼 무언가를 돌려받기를 원하고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서운해하고 분노합니다. 하지만 개는 그저 당신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고 당신의 냄새를 맡으며 당신의 발밑에 엎드려 있는 것만으로도 완벽하고 절대적인 행복을 느낍니다. 여기서 쇼펜하우어가 남긴 또 하나의 깊은 통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자기 자신의 동반자를 원한다면 개를 키워라. 사람은 당신의 성공에는 박수를 치되 당신의 실패에는 등을 돌리지만 개는 당신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런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개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오직 당신이라는 존재 그 자체뿐이라고 말입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인간관계의 모든 비극과 동물과의 관계가 주는 모든 위안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왜 성공에만 박수를 칠까요? 왜 실패한 친구에게는 슬며시 거리를 둘까요? 그것은 인간에게 공감이라는 감정이 완전히 순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감정 중에서 가장 추악한 것이 남의 불행을 보며 은밀하게 쾌감을 느끼는 심리라고 지적했습니다. 독일어로 샤덴프로이데라고 부르는 이 감정은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남이 못 되면 은근히 안심이 되는 그 지독하게 인간적인 심리입니다. 우리는 이 감정을 입 밖으로 내지 않지만 솔직히 내면을 들여다보면 누구에게나 이런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친구가 큰 사업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한다고 말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쓰린 경험. 친구의 자식이 명문대에 합격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잘 됐다고 웃으면서도 집에 와서 매 자식과 비교하며 한숨 쉬어본 경험. 솔직히 한 번쯤은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개에게는 이 샤덴프로이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는 당신이 승진했다고 더 좋아하지 않고 당신이 해고당했다고 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개는 당신의 자식이 명문대에 갔든 취업에 실패했든 그런 인간 세상의 잣대를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개에게 당신은 언제나 똑같은 무게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유일무이한 존재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개를 인간보다 더 정직한 존재라고 높이 평가한 이유입니다. 배신이라는 것은 오직 뛰어난 이성을 가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아주 고도의 교활한 지적 행위입니다. 내가 이 사람의 믿음을 저버리고 등 뒤에 칼을 꽂았을 때 얻을 수 있는 금전적 혹은 사회적 이익과 내가 잃게 될 평판이라는 손해를 머릿속으로 철저하고 치밀하게 계산한 뒤에 나오는 결과물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을 훌륭한 어른이라고 칭송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겪어보았듯 그 매끄러운 합리성이라는 가면 뒤에는 언제든 자신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 타인을 차갑게 희생시킬 수 있는 날카로운 발톱이 웅크리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점에 대해 매우 날카로운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이성이란 결국 맹목적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하인에 불과하다고 단언했습니다. 우리는 이성을 인간의 가장 고귀한 능력이라고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쇼펜하우어의 눈에는 그 이성이란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더 효율적으로 손에 넣기 위한 교활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동물은 배가 고프면 본능적으로 사냥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배가 고프면 누구에게 빌붙어야 밥을 얻어먹을 수 있을지, 누구를 이용해야 더 풍족한 식탁에 앉을 수 있을지를 머릿속으로 계산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성의 어두운 이면입니다. 동물의 본능은 단순하고 직선적이지만 인간의 이성은 복잡하고 우회적이며 그 우회의 경로에서 수많은 거짓과 기만이 탄생합니다. 우리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교묘하게 포장하는 법을 배우고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내 몫을 챙겨가는 화수를 익히며 그것을 성숙한 사회생활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은 결국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세련되게 이용하고 속이는가에 대한 우울한 증명일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예의 바른 태도란 결국 서로의 도덕적 추악함에 대한 암묵적 합의에 불과하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예의 바르게 구는 이유는 상대를 진심으로 존중해서가 아니라 내 추악한 본성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이며 동시에 상대방의 추악한 본성을 굳이 직면하지 않기 위한 자기 보호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서늘하고 불편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
이불을 뻥뻥 차며 깊은 후회에 빠져본 적 있으실 겁니다. 낮에 그 모임에서 내가 왜 굳이 묻지도 않은 그런 바보 같은 말을 늘어놓았을까? 왜 그 사람의 선을 넘는 무례한 농담에 정색하지 못하고 바보같이 실실 웃어주기만 했을까 하면서 밤새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인간관계란 이처럼 끊임없는 눈치 보기와 자기검열, 그리고 뒤늦은 후회의 연속입니다. 이 밤의 후회라는 것에 대해서도 쇼펜하워는 정확한 진단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순간은 현실의 나와 이상의 나 사이에 간극을 직시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낮의 모임에서 바보 같은 말을 늘어놓은 현실의 나와 침착하고 품위 있게 행동했어야 할 이상의 나 사이의 격차가 이불 속에서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괴로움의 근원에는 결국 타인의 시선에 대한 집착이 놓여 있습니다. 내가 한 말이 바보 같았던 이유는 그 말 자체가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워는 이것을 명예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타인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나의 이미지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것은 인간이 저지르는 가장 어리석은 실수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머릿속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며 그곳에 존재하는 나의 이미지는 진짜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의 편견과 이해관계에 의해 왜곡된 허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사용하는 말이라는 것은 참으로 간사하고 위험한 도구입니다. 내 진짜 마음을 숨기고 상대를 조종하기 위해 얼마든지 달콤한 거짓으로 꾸며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끝까지 화가 나도 부드럽게 미소 지을 수 있고 속으로는 상대를 끔찍하게 경멸하면서도 겉으로는 존경과 애정을 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지 못하고 그 말씨 이면에 숨겨진 진짜 뜻이 무엇인지 파악하느라 늘 신경을 곤두세우고 에너지를 방전시킵니다. 쇼펜하워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는 인간의 얼굴은 몸의 다른 어떤 부위보다 더 많은 거짓말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손은 물건을 집으면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발은 걸으면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웃으면서도 거짓말을 하고 울면서도 거짓말을 합니다. 인간은 표정을 무기로 사용할 줄 아는 유일한 생물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표정을 읽으려 애쓰는 이유는 그 표정 뒤에 숨겨진 진짜 감정이 따로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이 끊임없는 해독 작업이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반면에 말 못하는 동물의 언어는 철저하게 정직하고 투명합니다. 짐승은 번지르르한 혓바닥으로 지키지도 못할 거짓된 약속을 남발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다가와 매 무릎에 따뜻한 턱을 기대어오는 그 묵직한 온기 하나로 수만 마디의 인간의 말보다 훨씬 더 깊고 진실한 위로를 건넵니다. 내가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릴 때 다가와 거친 혀로 내 눈물을 핥아주고 내가 몸이 아파 누워있을 때 내 곁을 밤새 묵묵히 지켜주는 그 맹목적인 사랑 앞에서는 인간이 만들어낸 그 어떤 화려한 수사여구나 도덕적 변명도 초라해질 뿐입니다. 제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아무런 계산이 없습니다. 아무런 의도가 없습니다. 아무런 전략이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당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순수한 기쁨만이 그 맑은 눈동자 속에 가득 담겨 있을 뿐입니다. 쇼펜하워는 이것을 의지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인간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계산하고 집착하는 맹목적 의지에서 잠시라도 벗어나는 순간이 바로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개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 깊은 안도감과 편안함은 바로 이 의지로부터의 해방이 실현되는 순간입니다. 개는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므로 나도 아무것도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는 나를 평가하지 않으므로 나도 나를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완전한 무방비 상태에서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무거운 갑옷을 벗어놓고 가볍게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개는 나를 배신할 지능이 없기에 내 약점을 잡아 협박하지도 않으며 내 과거의 실수들을 들추어내어 나를 가르치려 들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지금 이 순간 내 눈앞에 있는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만을 사랑할 줄 아는 진정한 현자입니다. 쇼펜하워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야말로 인간을 가장 괴롭히는 두 가지 강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를 붙잡고
후회하며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미리 걱정하면서 정작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지 못합니다. 하지만 걔는 다릅니다. 걔는 어제 당신이 자신에게 소리를 질렀던 것을 기억해서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내일 당신이 자신을 버리면 어쩌나 하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걔는 오직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손길이 자신의 등을 쓰다듬고 있다는 사실에 온전히 몰입하며 완벽한 현재를 살아갑니다. 어쩌면 동양의 선승들이 평생 수행을 통해 도달하려 했던 지금 여기라는 깨달음의 경지를 걔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무조건 사람과 어울려야 하고 걔보다 사람을 우선시하며 넓은 인간관계를 유지해야만 성공한 삶이라는 강박관념은 어쩌면 이 사회가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낸 거대한 허상일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점에 대해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끊임없이 누군가의 곁에 붙어 있으려는 사람은 결국 타인의 기대와 평가에 자기 인생의 방향키를 넘겨주고 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연락하는 친구가 줄어들고 주말에 만날 사람이 없다고 해서 절대 쓸쓸해하거나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결코 당신이 모난 성격을 가졌다거나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 인생을 갉아먹는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가짜 관계들을 과감하게 잘라내고 내 삶의 진짜 알맹이와 평온함만 남겨가는 아주 지혜롭고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일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뛰어난 정신의 소유자일수록 고독을 즐길 줄 알고 평범한 정신의 소유자일수록 끊임없이 사교를 갈구한다고 말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 당신이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하고 불필요한 모임에 억지로 나가는 것이 괴롭다면 그것은 당신의 정신이 그만큼 성숙하고 풍요로워졌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억지로 타인의 무리에 끼기 위해 나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무수한 상처를 받아가며 억지 웃음을 짓는 대신 내 발밑에서 세상 가장 편안한 얼굴로 새근새근 숨쉬고 있는 작은 생명체와 함께 온전한 고요함을 누리는 삶이 정신적으로 훨씬 더 건강하고 존엄합니다. 쇼펜하우어 자신도 실제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평생 아트마라는 이름의 푸드를 곁에 두고 살았습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세계의 영혼이라는 뜻을 가진 이 이름을 자신의 개에게 붙여준 것만 보아도 그가 동물에게 얼마나 깊은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철학자들과 학자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오랫동안 무시와 냉대를 받았던 쇼펜하우어에게 유일하게 변함없는 위로와 사랑을 건넨 존재는 화려한 논리로 무장한 학자들이 아니라 말 한마디 할 줄 모르는 작은 푸들 한 마리였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매일 오후 프랑크푸르트의 거리를 아트마와 함께 산책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그를 괴팍한 염세주의자라고 비웃었지만 그 산책길 위에 쇼펜하우어는 아마 세상 누구보다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 인간들의 세상에서 받은 모든 상처와 분노와 좌절이 작은 푸들의 발걸음 소리와 함께 거리 위로 흩어져가는 그 고요한 오후의 시간이야말로 쇼펜하우어가 자신의 철학에서 말한 의지로부터의 해방을 직접 체험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조언이랍시고 사람에게 깊게 받은 상처는 결국 사람을 만나서 치유해야 한다고 그럴듯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무책임한 말에 속아 외로움을 달래려 또 다른 낯선 관계에 뛰어들었다가 이전보다 훨씬 더 참혹한 상처를 받고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분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쇼펜하우어의 시선으로 보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고슴도치의 가시에 찔려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에게 다른 고슴도치에게 가서 안기라고 권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가시 자체가 문제인데 또 다른 가시를 가진 존재에게로 내몰면 상처 위에 상처가 겹쳐질 뿐입니다. 상처에 소금을 뿌리며 나를 이용하려는 교활한 인간들 곁을 과감히 떠나 그저 나라는 존재 자체를 조건 없이 긍정해주는 동물의 곁으로 마음의 안식처로 옮기는 것은 절대 비겁한 도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파괴하려는 세상으로부터 내 영혼을 지켜내는 아주 적극적이고 현명한 자기보호이자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에 걸쳐 이 진실을 온몸으로 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간 사회의 위선과 허위를
누구보다 깊이 꿰뚫어 보았고 그 속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고독을 택했으며 그 고독 속에서 유일하게 진실한 동반자였던 개와 함께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철학을 완성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연민이란 모든 도덕의 근본이라고 말입니다. 그는 진정한 도덕이란 규칙이나 의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연민의 감정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연민의 대상을 인간에게만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동물에 대한 연민이야말로 인간 품성의 가장 확실한 척도라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동물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결코 선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보면 동물에게 깊은 사랑과 연민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가장 선하고 풍요로운 내면을 가진 존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사람보다 동물에게 더 마음이 가고 복잡한 인간관계보다 작은 개 한 마리와 보내는 고요한 시간이 더 행복하다면 그것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연민이 그만큼 깊고 순수하다는 증거이며 당신의 영혼이 거짓과 위선에 물들지 않은 맑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아름다운 증거입니다. 당신의 그 소중하고 유한한 시간과 에너지를 당신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가치를 멋대로 평가하고 저울질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단 1분도 낭비하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당신이 간화 쓸개를 다 빼주며 아무리 헌신하고 잘해줘도 결국 자신의 작은 이익 앞에서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당신의 등 뒤에 비수를 꽂을 인간들이 거리마다 널려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얻으려 애쓰고 그 마음에 상처받아 밤새워 우는 일은 이제 그만두셔도 좋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이런 깨달음에 도달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세상이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에 매달렸지만 나이가 들면서 세상이 나에게서 무엇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인간관계에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느냐가 중요했지만 인생의 후반전에서는 얼마나 많은 해로운 관계를 내 삶에서 걷어내느냐가 더 중요해진다는 뜻입니다. 관계를 쌓는 것보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더 큰 지혜라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이미 200년 전에 깨달았던 것입니다. 당신이 거두어 먹이고 재워준 작은 개 한 마리는 당신이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를 잃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길거리에 나앉아 모두에게 버림받은 그 참담한 순간에도 유일하게 당신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외롭게 살았던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매일같이 그의 발밑에 엎드려 있던 아트마처럼 원신의 작은 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당신을 떠나도 그 작은 생명체만은 당신의 곁에 남아 당신의 낡은 슬리퍼 옆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을 것입니다. 배신할 지능조차 없는 그 우직하고 바보 같은 순수함이야말로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복잡하고 피곤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열고 기댈 수 있는 단 하나의 진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을 바쳐 이 세상의 고통과 허위를 파헤쳤지만 그가 마지막으로 도달한 결론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진정한 위안은 복잡한 철학 속에 있지 않고 한 마리의 개가 건네는 조건 없는 사랑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철학자가 평생의 사유 끝에 내린 변론이 그토록 단순하고 소박했다는 사실이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큰 위안이 될 것입니다. 수많은 인간관계에 지치고 되어 홀로 서기를 두려워하며 밤을 지새우는 당신에게 오늘 이 뼈아프지만 진실한 이야기가 단단한 방패이자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쇼펜하우어가 200년 전에 남긴 지혜를 당신의 오늘 밤에 놓아드립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짜 관계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발밑에서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는 그 작은 생명체의 따뜻한 숨결이야말로 이 차갑고 거대한 세상에서 당신에게 허락된 가장 순수하고 가장 진실한 사랑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 곁에 그 작은 친구에게도 오늘 하루 고마웠다고 한번 안아주시길 바랍니다.